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정말 외국계 증권사의 셀 리포트가 뭔지 오늘 꽤 괜찮게 그래도 견주한 종목은 이들이다라고 했었었는데 기아차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마디 가격대를 모두 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6만 원이 깨졌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의 벽을 넘었다라고 분석이 나왔었는데 2분기 사상 최대 기대감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SK하이닉스마저도 외국계 매도 리포트 탓에 오늘 3만 원이 29,000원까지 반납하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하이닉스가 먼저 급락을 했었고요. 하이닉스 왜 이러지? 이랬는데 자동차의 기아차가 먼저 그 다음으로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자동차주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 시장의 주도주라 불릴 만한 섹터는 사실상 자동차밖에 없다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투자할 만한 종목은 정말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특별히 오늘 자동차 한 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해 한 분, 두 분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더 특별하게 현실적인 대응법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0.4% 정도만 오르면서 사실상 14,970선 정도에서 끝났었는데요. 상승폭이 이게 장중보다 많이 준 것입니다. 잠깐 차트 좀 보시죠. 네, 이것이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때 장중 한때 1% 넘게 오르면서 15,000이 7월 첫 거래일, 하반기 첫 거래일에 회복이 되는 듯 했었었는데요. 결국 전강 후약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초반만 좀 강하고 오후장에서 뒷심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 S&P 500도 역시 분봉 보시겠는데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스닥만 6월 마지막 거래 혼조장에서도 혼자 올랐었는데 지금 5일 연속 오르면서 나스닥만 조금 선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도 일단 간밤에는 같이 전강 후약 패턴을 조금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승폭이 줄었다라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가 이제 열려서 닫혔었는데요. 영국이 1.5% 정도로 꽤 많이 올랐고요. 프랑스가 0.7, 독일이 0.3. 7월 첫 거래일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표 덕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의 제조업 지표도 16개월 내 최고로 좋았다고 하고요. 앞서 생각해보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예상에 거의 부합할 정도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HSBC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에 9개월 내 최저치였었는데 이것이 조금 예상 수준으로 그래도 들어와 줬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에 49였는데 이번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은 50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건설 지출도요. 사실 건설과 그러니까 민간 공공 부분이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가 이 집계인데 전월 대비 0.5% 또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도 양호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미국의 6월 ISM이라는 공급관리자협회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50 이상이 나와서 시장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 항목이 쭉쭉쭉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다 합쳐져서 종합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 민간 부문의 고용이, 그러니까 일단 고용 지수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데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지 않아서 제조업 지표는 좋았지만 고용이 전반적으로 사실 내부 항목 중 안 좋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얘기하는 출구 전략은 사실상 지금 나올 수 없다라는 분석이 사실상 뒷분석으로 이제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모습이고요.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금요일날 나오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정말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이번엔 일본 증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가요. 이제 14,000선까지 되찾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흘 연속 랠리를 띄게 되는 것인데 13,957선 정도이죠. 지금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의 상황 차트적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일본 니케이가 나흘 연속 쭉 올라오고 있죠. 사실상 13,000 정도에서 좀 정체돼 있었었는데요. 이 61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도 약간 시가 정도 부분은 유지하는 등 14,000을 장중에 한번 회복한 바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잘 가는 이유 역시 엔저 덕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엔화가요. 달러와 가치 대비 어디까지 그리고 있는지 한번 엔달러 차트를 열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3엔대를 결국 더 이상 하락하지 않더니요. 99엔대까지 올라오면서 어느덧 마에 다시 100엔대 돌파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간에는요, 엔저가 재점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엔저가 왜 이렇게 진행됐을까요? 미국의 지표가 좋으니까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떨어져서 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엔저 때문에 오늘 일본 니케이는 오늘까지 랠리를 이어가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만 중국장은 그냥 숨을 고르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번엔 우리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가 1850선. 계속 50선이네요, 그죠? 오늘 사실은 한 67선인가요? 전일 종가 대비 딱 한 10포인트 정도 더 올랐던 거기가 고점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만 장 초반 한때는 개장한 지 한 20분 만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봉 보여드리죠. 자, 이때가 이제 하락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실상 어제 종가 대비 더 마이너스였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967포인트 정도 전일 종가 대비 10포인트 올랐을 때. 그리고 지금 다시 상승폭이 줄면서 조금 전에 또 하락세로 바뀌었네. 조금 전엔 빨간불이었는데 판박비니까 파란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1850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코스피가 아직 불안감 속에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올랐지만 여전히 제대로 못 가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상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거래소의 외국인들이 어제 3거래 만에 순매도했죠. 많은 폭은 아니었지만 일단 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 얘기는 곧 어제도 소강 상태, 오늘도 소강 상태. 뭔가 외국인들은 기다리는 듯합니다. 유럽의 모멘텀을 기다리는 건지, 미국의 고용을 기다리는 건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를 기다리는 건지 어쨌거나 웨이팅하는 외국인이고요. 기관은 일단 팝니다. 개인은 사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코스피는 1850선대 일단 전일 종가 대비 낮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오늘 따로 안 보여드리겠지만 한 3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로서 선물 쪽도 최근에 조금은 소강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요. 자, 이번엔 코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이 코스닥도요. 오늘 530선은 넘겼었다니까요. 오늘 닷새째 랠리가 이어지는 코스닥이긴 한데 최근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을 좀 부활시킨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코스닥의 분봉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코스닥은 530선 위쪽에서 출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520선대. 한 번 이렇게 상승폭이 꺾이고 코스닥까지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9시 20분에 하락 전환, 코스닥이 9시 30분에 10분 늦게 하락 전환 이후에 약간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냥 그저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장 초반에 530선 넘겼을 때 참 좋았었는데 지금 코스닥도 잘하면 이렇게 조금만 더 쳐지면 다시 코스닥도 코스피와 함께 하락 전환될 수도 있겠지요. 자, 코스닥의 수급도 이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외국인이 삽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샀었죠.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요. 기관이 같이 삽니다. 어제 장중에 외국인 개인 사다가 개인 결국 마지막에 팔았고요. 오늘은 기관이 조금 세게 같이 사고 있었었는데 기관이 사는 건 상당히 고마운 부분입니다만은 매수 강도는 강하지 않고요. 외국인 중심으로 역시 코스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들어가더라라는 얘기고요. 코스피 쪽에는 이제 기관이 조금 팔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기관이 코스닥은 사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한 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대목이고요. 코스닥에는 기관이 좀 같이 사주고 있는 게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소폭이지만 거래소 쪽은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변화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 상황 한번 보여드리죠.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 좀 등락이 역시 있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상승할지 하락할지 좀 오르락 내리락 했었었는데 지금은 위쪽이죠. 1133원 정도 한 1원 이상 오르고 있는데 잠깐 분봉의 모습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시가는 사실 조금 수폭 낮았었습니다. NDF에서는 올랐었는데 중간에 하락 전환했었다가요. 1129원대까지 한번 내려갔었죠. 이후에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한 2, 3원 어제 종가 대비 올라 1130원대 초반 그리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6일 만에 상승한 겁니다. 계속해서 내리다가 오늘 드디어 올라오는 건데요. 1163원에서 고점 찍고 계속 밀렸었죠. 1, 2, 3, 4, 5, 6. 오늘까지 밀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 1129원 결국 찍고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는 1131원대까지밖에 밀리지 않았었죠. 자, 오늘 오르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것입니다. 간밤에 미국 쪽의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띄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어떤 내림폭에 대한 되돌림이 더 강했다고 보는 것이죠. 위험자산 투자가 훨씬 더 강해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따른 기술적인 되돌림이 일단은 있어 보이고요. 원달러 기준으로 1130원은 조금 지키려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환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별히 셀트리온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전일에 점 상한가 가면서 많은 화제를 뿌렸었죠. 이 종목에 투자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요. 셀트리온은 오늘도 11% 정도 급등합니다. 어제 점 상한가, 오늘도 급등. 셀트리온 제약다만 마찬가지일 텐데요. 잠깐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가요.
55,000원, 51,000원 이 정도였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어제 점 상한가가 썼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오늘 시가가 55,000원이었군요. 오늘 근데 추가로 상승해서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데 54,700원까지 갔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지분 매각 얘기하기 이전 수준으로 정말로 돌아왔죠. 사실 더 정확히 돌아오려면 한 55,000원 안착은 해야 되는데요. 램시마 유럽 판매 승인으로 인해서 약발이 이틀 연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상한가 풀면 슬슬 매도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 이거 이제 분봉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까지 안 오를 줄 알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다시금 이게 좀 상승이 좀 시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나 했었었는데 다시금 상승하고 있죠. 일단은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두 번째 상한가는 못 가지만 오늘 갭 상승한 이 55,000원 시가는 지켜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안착해서 추가로 더 가려면은 55,000원대 요 라인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오늘 시가인 55,000원 기억하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요. 55,000원 안착하는지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STX 그룹주입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애매하게 상승할까 말까 고민하는 날 STX 그룹주는 일제 오르고 있긴 한데 제가 왜 한데 그랬을까요?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상한가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10%씩으로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좋아요. 채권단 쪽에서 실사를 했는데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요. STX 조선해양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요. 조선보문 살리고 다 정리한다. 근데 STX 조선해양의 기업을 살려두는 가치가 그냥 기업을 정리한 것보다 1조 정도 더 있다라고 이제 정상화, 그룹 정상화 기대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때문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긴 한데 상승폭은 다소 줄고 있습니다. 자, 오너가 결국 구속된 CJ그룹주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STX 그룹주 분위기 좋았는데요. 네, 이재용 회장 구속되게 됐지만 결국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너 구속 관련돼서 악재는 거의 다 선반영됐다는 분석이고요. 오히려 52주 신저가를 쳤던 CJ제일제당은 기술적 반등인지는 모르되 5% 가까이나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CJ 같은 경우에도요.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CJ는 CJ제일제당보다 훨씬 더 연속적인 바닥 찍고 반등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거의 200일선 부근까지 올라오며 12만 원 회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의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통해서 분위기 먼저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135만 원 되찾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33만 원대 초반이고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보십시오. 이야, 기아차가 5% 정도 급락하면서 6만 원 깨진 것은 물론 5만 8천 원 하고 있네요. 사실 차 빼고 오늘 다 오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 거겠습니까? 만약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가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시장 훨씬 더 많이 빠지며 아마 하락을 정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날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사실 장중에 1.5%나 오르기도 했었는데 좀 주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잡아주고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다음 판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의 낙폭은 7%가 넘어갑니다. 지금 전일 대비 2,350원이 빠지면서 3만 원 깨졌고 29,000원도 위태위태하죠. 나머지 종목들 더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빠지고요. 신한지도 최근에 괜찮고 LG화학도 뭐 그럭저럭, 한국전력 올라오지만 아직 27,000원대 하고 있네요. SKT도 아직 소폭 빠지지만 20만 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7%대 급락하는 날 사실상 국민주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국민주가 빠지니 많이 눈물이 나실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고점에 사신 분들은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32,000원, 33,000원 갈 뻔했던 하이닉스가 결국 29,000원으로 고꾸러지는 날입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합니다. 오늘 특별히 만나볼 분은요.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레딧 리온에서 매도 리포트 냈다는 소식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뺄 내용인지요. 엘피다와 마이크론의 합병 우려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하이닉스의 급락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뭐 지금 CLSA 그 외국계 레포트에서 이제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엘피다 마이크론의 이제 합병 소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쳐지면서 오늘 뭐 아침부터 장 초반부터 동시효과들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낙폭이 뭐 3%대에서 지금 급격하게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 뭐 올해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대 중반에서 3만 1,0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 그 매도 수량을 다 걷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죠. 외국계에서 지금 이런 매도 레포트 그리고 또 그 합병 소식에 이어서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가 디램 시장 점유율이 한 27% 정도 되고
마이크론하고 LP다하고 합치면 한 29% 정도 되는데 뭐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위인 삼성전자를 차치하고 SK 하이닉스와 뭐 2파전이 될 것 같은데 2위 싸움에서 지금 뭐 앞으로 그 3분기에 실적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뭐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좀 안 될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레포트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하루에 이런 급락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이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1,350만 주, 전일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면은 한 3배 이상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동반 매도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 어쨌든 간에 뭐 29,000원 깨지면은 또 나름대로의 또 매수도 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두 주체에서 매수를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는 좀 관망을 일단 해보시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어쨌든 29,000원대에서 강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사실은 이제 주봉상 봤을 때 20주봉 29,500원이 오늘 종가상으로 좀 지켜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해줄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29,500원 오늘 지지 여부 좀 확인하고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크레딧 리오네의 매도 리포트 이전에 또 맥쿼리는 매수 사인을 내기도 했었었는데 외국계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실적 전망을 주식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요. 그 내용의 핵심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3분기에 고점이 될 거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 고점 논란 속에 이렇게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레포트 냈다가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외국계 매수가 쫙 들어왔다가 오늘 또 하루에 또 안 좋은 레포트 나오고 사실은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노를 이루는 어떤 쪽배 같은 느낌. 네,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휘청됐다가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청됐다가 지금 뭐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지금 실적이 어떤 뭐 고점이다 더 이상 뭐 소위 말해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건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 적자가 났다가 올해 흑자 전환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2,200억 이상 적자가 났다가 올해 흑자가 한 뭐 2, 3천억만 난다 그래도 상당히 주가는 좀 크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3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3조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도 주가가 이 정도다. 굉장히 지금 사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뭐 레포트도 매도 레포트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SK 하이닉스 3만 원대 중반에 지금 매수를 했다가 오늘 좀 일부 정리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정리를 위한 정리지 뭐 이 기업이 갑자기 뭐 실적이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도 치니까 이제 같이 매도하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좀 보고 있고요. 그 관점이 바로 오늘 종가상 29,5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3분기에 정점을 찍는다 뭐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성장 지속 가능성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4분기에 만약에 3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으면은 레포트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외국계 레포트. 예. 뭐 아니, 지금 그러면 어쨌든 하이닉스의 매도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은 뭐 앞으로의 실적 전망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미 최희승 차장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얼마의 가격대에 샀든지 간에 원래 매수가로 돌아왔든 아니면 사실상 손절이든 간에 일단은 일부 후퇴해야 되는 겁니까? 뭐 더 큰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 정도 개념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6월 달 그 지난주 초까지 해서 한 1,50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SK 하이닉스였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나 그 뭐 장 빠질 때도 순매수했던 하이닉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봤었는데
뭐 오늘 좀 뒤통수 좀 맞은 게 상당히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든 실적이든 무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예, 수급 뭐 따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조차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저도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수급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 사실이고 수급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은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29,500원 지켜지는지 여부 마지막까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고점 논란 때문에 밀리긴 한데 그거야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고점 논란이니까요. 일단은 수급 보고 대응하되 일단은 좀 일부 후퇴하고 오늘 29,500원 지키는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수급과 오늘 29,500원 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점심이라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자동차주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가요.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넥센 타이어 등 타이어주가 어제까지도 선전한 모습 속에 오늘 다시 밀리면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아차의 5% 급락은 사실 20만 원대 하지 않는 기아차 6만 원대의 종목이 5% 급락하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사실 주가의 손실을 의미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기아차를 굉장히 좋게 보셨던 분을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동부증권 마포 지점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자동차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엔달러 환율 100엔대 임박해서 오늘 빠집니까? 아니면 자동차주도 외국계 매도 창구 쪽에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기아차 급락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6월달 판매가 잠정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일단 시장을 외국인이 하이닉스와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IT에서 그동안 제일 양호했던 그런 주식이었고요. 현대 기아차는 장이 올라올 때 이제 주도주로 판단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쪽에서 종목을 누르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일단 시장을 너무 상방으로 보는 데에 대해서 일단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걸 이제 하이닉스와 자동차 쪽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그 6월달 실적을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전년 동월 대비 현대차가 46.2%, 기아차가 26.9%의 성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장이 좀 양호했을 때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지금 시장은 이런 호재들을 보지 않고 지금 다른 그 여러 가지 여타 그런 종목별 그런 바텀에 있는 그런 종목별의 호재보다는 더 큰 틀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좀 한꺼번에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주는 엔저를 결국 극복하고 수익을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기아차가 지난번에 이제 사실 이전 고점까지 5만 원 이상, 아니 8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여전히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특별히 오늘 매수해도 좋을 타이밍으로 보시는지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엔저 같은 경우는 점차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는 좀 이제 엔저에 대한 그 영향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오늘 또 그 6월달 그 발표에 나타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확대되는 것이 지난 6월달에도 확연히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엔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그런 센카쿠 열도와 더불어서 일본에 대한 시각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반사이익을 현대기아차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현재 44만 대, 지금 공장 120% 가동하면서 55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캐파가 90만 대로 이제 내년 초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20% 가동 시 110만 대까지 판매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올해보다도 내년 성장률은 중국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아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좀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단기적인 그런 이런 수급적인 영향은 안 그래도 단기적인 영향이고요. 중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업 펀더멘탈의 영향을 더 받고 그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늘같이 좀
강하게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고요. 단기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지금 누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확하네요. 단기로는 자동차주 비중 축소, 중장기로 볼 거면 일단 오히려 추가 매수 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엔저 우려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 기아차만 다시 좀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만약에 산다면 여전히 목표가는 이전 고점까지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정하면 맞을까요? 중기로 기아차를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요. 일단은 기아차 캐파가 지금 네. 국내에도 광주 공장 캐파가 얼마 전에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중국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을 가지고 가는데요. 지금 중기로 보시면 63,000원 부근은 깨면은 63,000원이 아니라 지금 죄송합니다. 54,000원 부근은 깨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도 54,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손절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아차 중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오늘 별로 그렇게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기라도 손절 가격은 54,000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단기의 차 비중 축소, 중장기론 괜찮은데 역시 종목별로 손절가는 역시 잡고 매매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군요.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자동차주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아차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자동차를 좋게 보셨던 김현겸 주식팀장님께 오늘 급락하는 자동차 여쭤봤었고요. 하이닉스 추천해 주셨고 삼성전자도 좋게 보셨던 최희승 차장님 통해서 특별히 하이닉스 대응법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팁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검찰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과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CJ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J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 원을 상당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 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 원대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년부터 2010년 차명재산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로시 10일간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중순께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J그룹은 손경식 그룹 회장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용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서 우리투자증권의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우리투자증권 인수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수로 얻는 효과, 재정적, 정서적 환경, 가격의 적정성 등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농협금융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줄 부가가치가 있는지, 재무 상태나 내부 정서에 부합하는지, 또 얼마나 괜찮은 매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농협금융은 은행업이 80%가량 차지해 이 비중을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지주도 인수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리투자증권을 놓고 농협금융과 KB금융의 쟁탈전이 전망됩니다. 200여만여 명이 애용해오던 아파트 관리비 카드의 갱신이 오는 8월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관리비 할인을 해주던 카드 신규 발급은 7월부터 중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카드사들은 오늘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결제 또는 할인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 고객은 215만 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제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만료시 갱신 불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과도했던 카드 부가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사의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금리의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200여 명이 금융감독원에 2일 국민검사를 청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대표인 조남희 씨 등 205명은 CD금리 담합 의혹이 있다면서 CD금리를 통해 대출한 은행과 관련 증권사를 검사해달라고 금감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CD금리 연동대출자에게 은행이 부당한 CD금리 적용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추정액만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관련 증거로 피해액 추정 및 산정 근거 자료와 시장금리와 CD금리 담합 정황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법원은 현대차를 몰다 충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는 159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법원은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사고 운전자에게 1,400만 달러, 약 158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덩커는 지난 2010년, 2008년형 TV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천재교육과 공동 개발한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스마트티처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중고 교사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수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내년 7월 1일까지 무료로 서비스됩니다. 천재교육의 교육용 콘텐츠 20여만 건을 모바일 기기에 맞게 최적화시킨 T셀파 라이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캠핑 문화 확산에 식품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격 캠핑철에 들어가면서 즉석밥과 소시지 등 캠핑푸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캠핑푸드 시장 규모가 작년 4천억 원에서 올해 8천억 원대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2개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달보다 6개사 감소한 1,782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9개사이고 새로 편입된 회사는 3개사였습니다. GS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A+B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로 편입했고 대림은 도로건설업체 서울터널을 계열사로 추가했습니다. (7월 2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